안녕하십니까. 네, 수천 개의 API 배치 서버를 하나의 설정 체계로 관리하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네, 7월에 이렇게 더운 날에 제 발표를 들어주어 오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토스페이먼츠 서버 플랫폼 팀 리더 나재은입니다. 저희 토스페이먼츠 서버 플랫폼 팀은 AWS, 쿠버네티스, 개발자 도구와 같은 개발자와 밀접한 곳에서 다양한 개발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퀴즈를 하나 낼게요. 여기서 빨간색 박스가 혹시 어디 있는지 보이시나요? 네, 금방 찾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어떠신가요? 이게 LED라서 너무 잘 보이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잘 안 보였는데 그래도 좀 찾기가 어렵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은 배치 설정을 몇 개까지 운영해 보셨나요? 사실 이 각각의 박스 설정들은 배치 설정이었고 제가 여쭤본 이 빨간색 박스는 50억 원 규모의 배치 설정인데 잘못된 설정이 들어간 배치 설정이었습니다. 페이먼트 서버 플랫폼 팀은 이렇게 매일 수십억을 정산하는 수천 개의 배치 설정을 관리해야만 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되게 실수도 나고 오타도 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오른쪽에 있는 API 설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천 개의 API 서버 설정들이 있는데 대부분 비슷비슷하고 그렇지만 조금씩은 달라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코드 중복이 버그로 이어지듯 설정 중복은 인프라 장애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토스페이먼츠의 AWS 그리고 IDC 오픈스택에 있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단 하나의 설정 체계로 이 수천 개의 서버들의 설정을 관리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중복 없이 테스트 가능한 설정 체계가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 토스페이먼트 서버 플랫폼 팀이 이 설정이라는 거 하나로 얼마나 깊이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해 왔는지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설정도 코드 개발처럼 소프트웨어 개발처럼 생각하고 설계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API 설정 한 덩어리, 그 다음에 배치 설정 한 덩어리 이렇게 나눠서 경험을 공유드리겠습니다. 먼저 API 설정입니다. 데브옵스의 첫 번째 고객은 역시 개발자죠. 이 설정은 결국 개발자들의 요구사항이 모이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모든 서버에 공통 환경 변수를 넣고 싶다. 혹은 내 서버에서만 메모리 설정을 올려달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카피 앤 페이스트로 되게 서버 수가 적었을 때는 복붙으로 대응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빠르고 좋아 보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결국엔 인프라 장애로까지 이어질 뻔한 경험도 있었죠. API 서버 설정에서 저희가 선택한 해결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중 첫 번째로 이 오버레이 아키텍처가 있습니다. 이 오버레이 아키텍처는 조합 가능한 계층 형태로 설정들을 구성한 뒤에 이 하나의 결과물로 해석하는 방법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앱 그룹, 글로벌, 클러스터 이런 각 계층으로 설정들을 구분한 다음에 아래에 있을수록 우선순위가 높고 위에 있을수록 가장 낮게, 그래서 글로벌 설정은 마치 기본값처럼 동작하게 됩니다. 저희가 설정한 계층들은 임의로 마음대로 구성한 게 아닙니다. 개발자분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구나 하면서 하나의 계층씩 추가된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마다 달라지는 도커 레지스트리 설정들은 이 클러스터 설정 계층에 들어가게 되고요. 프론트엔드 npm의 URL 주소가 공통으로 들어가 된다라고 하면 앱 그룹에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이런 계층은 개발자의 요구사항 혹은 저희 토스페이먼트 인프라 요구사항에 따라 계속 바뀌고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버들은 어떻게 이 설정을 인식을 할까요? 이 서버는 이렇게 보라색의 가장 아래에서 이렇게 위를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인식해야 되는 설정은 A, B, C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 설정들이 다 ABC이긴 한데 가장 가까운 데 있는 ABC인 거죠. 이 왼쪽의 디렉토리 구조는 실제 저희 토스페이먼트 설정 레포지토리의 예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데브 API 1호기 그리고 스테이징 API의 이 설정들이 각각 앱이라고 하는 설정 계층에 들어감 1대1 대응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앱 이외의 설정들은 앱 이외의 계층들은 어떤 네이밍 컨벤션을 통해서 정의가 되는데요. 페이지 같은 경우 라이브, 스테이징, 데브처럼 되게 다양한 것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설정들이 나오고 CI/CD 환경에서 내가 원하는 배포 설정에 맞게 선택이 됩니다. 글로벌 설정 같은 경우엔 말 그대로 글로벌한 하나의 설정만을 갖고 있게 되는 것이죠. CI/CD 환경에서도 이 설정 계층을 바라보고 인식하도록 결정을 해놨기 때문에 개발 환경에서는 까나리 배포를 하지 마, 뭐 이런 설정도 여기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오버레이 아키텍처 상당히 괜찮죠? 그렇지만 만능은 아닙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데요. 예를 들어 특정 환경 변수의 값이 너무 길다면 어떨까요? 이 YML에서는 키밸류 단위로 값을 구분하기 때문에 어떤 값이 배열인 경우나 이렇게 되게 커다란 문자열인 경우는 이 중복을 제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는 예시 같은 경우에도 나는 흰 메모리만 수정하고 싶은데 비슷한 JVM 옵션의 다른 옵션들을 모두 다 복사해서 붙여내야 되기 때문에 JVM 옵션만 조금씩 다른 수백 개의 API 서버 설정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네,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템플릿을 도입했습니다. JVM 옵션 같은 값 내부에 이 중괄호를 활용해서 값을 끼워 넣을 수 있게 만든 거죠.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이제 JVM 옵션 값은 이제 일종의 템플릿처럼 동작을 하고 My Service A라는 곳에서는 그냥 나 자바 흰 메모리는 2기가까지 할당해줘라는 단순한 설정만 존재하면 됩니다. 템플릿도 여전히 설정이기 때문에 오버레이 아키텍처 위에서 계층 형태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씩 따라가 보면 My Service A라고 하는 그 애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하려고 하고 여기에서는 흰 메모리를 4기가까지 할당하고자 합니다. 라이브 배포를 한다면 오른쪽에 있는 설정이 적용이 페이지 설정 계층 수준에서 오른쪽에 있는 값이 적용이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수준인 글로벌 설정 수준에서는 그 상위 수준에서 템플릿과 그 값이 모두 이미 선언이 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값도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최종 계산된 결과는 힙은 4기가 그리고 G1 힙 리전 사이즈라고 하는 값은 더 이상 8메가가 아닌 16메가로 최종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설정은 어떤 코드로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빌드 과정에서 필요한 어떤 파이썬 스크립트를 주입을 해서 동적으로 설정 값을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랜덤 값이 필요하다거나 혹은 외부에서 이제 API 호출을 통해 설정을 동적으로 가져야 한다는 니즈가 있으면 어떨까요? 여기에 보시는 JMX 포트 랜덤 혹은 my config 리모트 config라고 하는 이 파이썬 변수는 이제 설정에서 템플릿 혹은 값으로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로직을 넣기 까다로운 배열 내부에서는 로직을 매번 구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한 설정을 조건부로 적용을 해서 환경 변수 혹은 다른 설정들에게도 조건부로 설정을 적용하기 쉽게 만들었는데요. 화면을 보시는 예시는 스프링 프로파일즈 인클루드라고 하는 저 환경 변수 키를 라이브 1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혹은 라이브 2에서 배포될 때만 적용해라 라고 환경을 조건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API 설정 체계로 제가 토스페이먼트에서 가능한 것들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좋아합니다.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기능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 어떤 요구사항조차 모두 다 수용할 수 있고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기능은 바로 진화입니다. 사실 이 오버레이 아키텍처 혹은 템플릿 패턴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인프라가 변하고 개발자분들의 요구사항이 추가되면서 동적으로 설정이 진화된 결과입니다. 이 발표 초반에 제가 설정도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처럼 바라보고 설계한다고 말씀드린 걸 기억하시나요? 그 말처럼 페이먼트의 API 설정 인프라는 이후 더 많은 요구사항이 추가되더라도 그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API 서버 설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배치 서버도 궁금하시죠? 배치 서버 마지막에도 제가 똑같은 질문, 가장 강력한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꼭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토치페이먼트의 배치 서버는 매일 수십억 원, 한 달에 수조 원의 거래 배치 정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작은 설정 하나만 잘못이 돼도 정산이 누락되거나 금액이 잘못되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항공모함 사진인데요. 항공모함 하나가 이 수조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한 달이면 이 항공모함 한 대를 구매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을 다루는 인프라인 거죠.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단순한 게 최고다. 이렇게 위험이 큰 도메인일수록 정말 단순해야 됩니다. 복잡하기보다 단순한 인프라 구조가 결국엔 더 큰 비즈니스 임팩트를 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저희는 여러 가지 배치 솔루션들을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젠킨스를 선택했습니다. 당연히 젠킨스는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페이먼트의 배치 솔루션 혹은 페이먼트에서 필요한 배치 프로비저닝 혹은 스케줄링의 기능으로는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개발자분들도 익숙하신 경우가 많았고요. 혹시 이와 관련된 경험이 더 궁금하시다면 페이먼트 정산 레거시 개편기도 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장표 마지막에 제가 이 시간과 장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인프라 개선에 좀 더 집중을 했지만 레거시 정산 개편기는 어플 도메인 단의 개선이기 때문에 같이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젠킨스는 기덥스를 잘 지원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개발자는 젠킨스 웹 UI에서 매번 배시 스크립트를 입력하고 또 수정하는 그런 힘든 시간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자바가 어디 깔리는지를 잘 몰라서 나는 자바 11을 하고 싶은데 어느 경로에 가야 되나요? 나는 뭐 17을 쓰고 싶은데 어느 경로에 가야 되나요? 이런 문제도 있었죠.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스크립트도 각 잡마다 조금씩은 달랐습니다. 개발자분들께서 뭐가 배치 실행이 잘 안 되면 저희가 같이 도움을 드렸고 서로 눈물을 같이 흘렸었죠. 그래서 저희는 선언만 할 수 있으면 선언만 하면 동작하는 인프라 구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개발자의 고충뿐 아니라 인프라 수준에서 달성해야 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젠킨스의 워커 장비에 도대체 몇 개의 자바 프로세스를 띄워야 하냐 이 문제가 있는데요. 배치 리소스를 같이 사용하는 시간이 있다면 랜덤하게 혹은 되게 간헐적으로 메모리 부족의 이슈로 배치가 비정상 종료하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두 가지 솔루션을 제공했습니다. 하나는 잡DSL 플러그인 어댑터이고요. 이것은 개발자의 반복적인 설정 작업을 줄여줍니다. 다른 하나는 다이나믹 프로비저닝 인프라입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드린 배치의 메모리 부족 문제를 해결합니다. 먼저 잡DSL 플러그인 어댑터입니다. 잡DSL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미 제공되는 젠킨스의 오픈소스 플러그인입니다. 그러나 이 플러그인을 그대로 사용하면 개발자분들은 이 복잡한 플러그인의 사용 방법 그리고 이 젠킨스의 내부 구조에 다 노출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실수도 작고 또
어떤 인프라 장애도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저희 팀은 이 플러긴을 한번 감싸서 개발자가 젠킨스를 사용하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젠킨스를 잘 몰라도 단순히 저희 서버 플랫폼 팀에서 제공하는 이 어댑터 하나만 이해하면 쓰기 쉽게 만드는 거지요. 이 어댑터의 실체는 일종의 빌더 패턴으로 만든 그루비 코드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실제로 페이먼츠 개발자들이 젠킨스의 잡을 선언할 때 사용하는 코드인데요. 이 파일을 인텔리제이에서 딱 열고 여기 맨 위에 있는 저 배치 런 잡 빌더에 점을 딱 찍으면 자동 완성으로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잡 네임부터 잡 파라메터, 자바 JDK 버전, 잡 힘 메모리 등 인프라 수준과 젠킨스 뿐만 아니라 페이먼츠 공통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자동으로 연동이 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페이먼츠 개발자가 모든 배치에 기대하는 모든 설정을 이 하나의 파일에 다 설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설정의 부담을 많이 낮춘 것이지요. 이처럼 그루비 코드이기 때문에 반복문 혹은 조건문을 통해서 서로 다른 배치들을 연속적으로 찍어낼 수 있게도 만들었습니다. 단 코드이기 때문에 그것은 개발자분들께서 알아서 잘 해주시더라고요. 뿐만 아닙니다. 방금 보신 건 가장 위에 있는 요 런잡 빌더였는데요. 개발자분들은 실행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뭐 빌드도 하고 싶고 뭐 배포도 하고 싶고 뭐 심지어는 쉘도 직접 실행하고 싶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발자분들께서 요구하는 이 모든 패턴에 맞게 저희가 다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개발자분들은 이런 기능이 없나요? 라고 뭔가 질문을 하면 저희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형태인 거죠. 그럼에도 개발자가 실수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례인데요. 스테이징 장비에 라이브 배치가 돌았던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없었지만 의도와 다르게 동작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루비 코드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테이징 배치는 스테이징 장비에, 라이브 배치는 라이브 장비에 라고 하는 그런 업무 규칙들을 단위 테스트를 통해서 저희가 강제할 수 있었습니다. 배포 안정성이 더 올라가고 개발자분들은 더욱 실수에 대한 두려움 없이 배치 인프라를 감당하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배치인데도 불구하고 핀포인트 연동, 힙덤프 파일 등 다양한 이 페이먼츠의 공통 인프라 기능을 이 한 곳에서 중앙에서만 개발을 하면 자동으로 모든 배치에 적용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개발자분들이 켜고 끌 수 있는 옵션을 다양하게 제공해 드렸죠.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메모리 문제 기억나시죠? 이제 설정은 다루기 쉬워졌지만 어떤 노드에 몇 개의 자바 프로세스를 띄울지는 참 어려웠습니다. 노드 하나에 프로세서 하나를 띄우자니 뭔가 리소스를 낭비하는 것만 같고 또 하나에 여러 개를 띄우자니 메모리가 간헐적으로 부족한 문제가 있었어요. 어느 수준으로 달성을 해야 될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저희의 원칙, 인프라는 단순해야 된다는 거에 집중했습니다. 무조건 전용 노드를 붙여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비용이겠죠. 저희는 이 비용 문제를 실행 요청에 따라 자동으로 늘어나고 줄어드는 이 다이나믹 컴퓨팅 리소스를 도입함으로써 해결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서로 다른 자바 프로세스가 하나의 장비를 경쟁하듯 사용하지 않습니다. 새 장비가 필요한 경우 장비를 동적으로 받아오고 필요한 JVM부터 페이먼츠의 인프라 설정까지 모두 설치를 자동으로 수행합니다. 물론 이 맨 아래에 있는 이 CI/CD에서 자르 파일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 경로 표준화 작업도 같이 필요했습니다. 각 배치 작업마다 내가 어느 디렉토리에 자르 파일이 떨궈진다라고 하는 그 정보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수행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배치 장비는 기본적으로 한 번 쓰고 버리는 형태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OS 보안 패치 혹은 커널 수준의 작업도 매우 적은 비용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인프라 구조와 설정 추상화 덕에 개발자분들은 애플리케이션 로직 개발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리소스 걱정 없이 모든 CPU와 메모리를 전용으로 할당받고 더 높은 메모리가 필요한 경우 그루비 코드 한 줄만 바꾸면 끝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업무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공통의 단일 구간이 생김으로써 이후에 새로운 인프라 요구사항이 발생하더라도 데브옵스는 이걸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아까 질문 드렸던 그 가장 강력한 기능이 무엇일지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API 서버 설정은 진화였죠. 배치 설정은 굉장히 놀라운 답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짐작이 가시겠지만 여전히 진화입니다. API 설정의 책임 역시 요구사항에 맞게 계속 진화해온 설정 인프라처럼 배치 설정 또한 개발자분들께서 불편하다 혹은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사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반복적인 젠킨스 웹 UI에서부터 다이나믹 비용까지 챙긴 다이나믹 프로비저닝 구조까지 이 화면의 구성을 보시면 요구사항이 계속 따라서 진화한다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이 설정도 일종의 소프트웨어라는 점이죠. 이 오는 9월에 JDK LTS 25가 출시를 합니다. 개발자들의 요구사항을 철저히 구현한 이 토스 페이먼트의 배치 설정 체계 혹은 API 설정 체계에서는 이제 수백 수천 대의 JDK 버전 변경은 순식간에 가능합니다. 또한 핀포인트와 같은 새로운 APM이 나오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몇 명 안 되는 데브옵스가 개발자분들 수십 명을 서포팅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복사 붙여넣기에서 시작한 설정이 실시간 API 서버에서는 오버레이 아키텍처와 템플릿 패턴으로, 배치에서는 잡 DSL 어댑터와 다이나믹 프로비저닝 구조로 진화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페이먼츠의 든든한 개발자분들을 받쳐줄 수 있는 기반 인프라가 되어줍니다. 개발자분들이 더 이상 설정 때문에 머리 아플 일 없이 이 시간을 아껴서 레거시 개편도 하고 성능 향상도 하고 더 나은 API를 만드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API와 배치에 적용되는 각각의 설정을 저희 서버 플랫폼 팀이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는지 같이 알아보셨습니다. 이 여정은 끝이 아닙니다. 페이먼트 인프라가 계속 존재하는 한 설정의 진화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 설정의 진화처럼 저희 서버 플랫폼 팀 역시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라고 하는 고민을 같이 하실 분은 저희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레거시 정산 개편기, 바로 여기에 동일한 장소에서 2시 40분에 시작을 합니다. 한 달에 항공모함 1개를 살 수 있는 금액을 다루는 배치 코드는 뭐가 다를까?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 어떻게 한방 쿼리를 MSA 방식으로 개선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드신다면 놓치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같이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재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